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엄미경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상황실장을 맡고 네네. 계신 직책까지 소개하는 거군요. 엄미경 실장님 네. 모셨습니다. 지난번 때 이 네. 얘기를 하다가 네네. 약간 이제 마무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현재 퇴진운동본부가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네. 얘기하다가 네. 이제 지역본부까지 얘기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노동자, 농민, 빈민 투쟁하는 이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촛불 세력까지 일부 결합하고 지역들도 지역 자체 퇴진운동부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7개, 8개 지역들이 곧 퇴진본부로 합류할 네. 예정이다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촛불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촛불 퇴진 투쟁을 먼저 강장에서 열었던 촛불 행동 합류에 네. 대한 네. 좀 기대 이런 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더 오해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퇴진운동본부 대표자에서는 촛불 행동과 함께 연대하고 신뢰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노총이든 대중단체들은 적어도 민주노총 120만 네. 회원을 가지고 있고 전농도 뭐 몇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음. 큰 덩어리의 대중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 내부는 좀 복잡해요. 퇴진 네, 이후의 세상에 대한 네. 경로와 상도 우리 내부도 일치되기는 아직 어려운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전의 촛불 행동에 대한 뭐 조국 촛불이나 등등과 연동한 오해와 불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 단결을 우선시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현재는 촛불 행동이 퇴진운동본부에 함께 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은 좀 함께 운동본부에 참가해서 하는 건 우리 내부 단결에 별로 현재는 좀 어려움을 오히려 만들겠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오케이 네. 하면 네. 내부에서 막 시끄러워질 수 있다. 네, 네, 우리 네. 자체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라서 네, 네. 그래서 못하는 거다. 네, 그래서 뭐, 그 양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네. 촛불 시민들이 특히 촛불 행동 시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그런 오해를 극복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함께. 자, 그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네. 같이 싸우는 건데요. 네네. 예, 집회나 이런 것이 지금 따로 열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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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같이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공동 개최? 지금은 뭐 같은 날에 투쟁이 있을 때 뭐 서로 시간을 조율한다든지 장소를 네. 조율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 또 서로가 신뢰가 확보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장소가 이제 따로 있고 그런 네, 건가? 아예 주최를 예. 퇴진운동본부와 촛불행동 공동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이후 지향에 가야 할 텐데 네, 현재 네. 단계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 당장 7월, 8월 이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요. 하반기에는 뭐 좀 이따 계획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반기에 훨씬 더 큰 대규모 투쟁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는 흐름 속에서 그런 음. 것도 당연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직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긴 있지만 네. 계속 퇴진운동본부 차원에서는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따로 뭐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퇴진운동본부 쪽에선? 아닙니다. 다른 일 없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사회, 대안 사회를 만들어가는 좀 담론이 형성되고 대안이 서로 합의되고 이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과 결국은 또 같이 모색을 해야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노총까지 참가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떤 식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 네. 투쟁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민주노총이 지난 7월에 아마 2주간 총파업을 했던 거를 기억하실 7월간에. 겁니다. 7월. 네, 30만이 참여한 2주간 총파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네. 노동자들 총파업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또 네.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데올로기가 워낙 맞습니다. 강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2주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이 48%가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 여론이 이렇게 높은 건 전 처음 경험해봤어요. 예. 그만큼 투쟁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음. 이 정권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자신감을 7월 총파업 통해서 회복을 했고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8월 또 하반기까지 투쟁 계획을 방향과 기조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8월까지. 예, 1차 본국민대가 7월 15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솔직히 저희가 준비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규모는 2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참가는 3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이. 예, 그리고 네. 시민들이 역동한 시민들 행진 상황에서 네. 결합했던 시민들까지는 참여해주시고. 훨씬 더 늘어났고.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낙 7월 15일 날 1차 본국민 대회가 워낙 이제 주변으로부터 평가가 좋고 네. 이렇고 원래 준비했던 거긴 한데 8월 2차 본국민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2차를 하신 언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본국민 대회가 8월 12일 12일. 네. 예. 전국 집중 방식으로 서울 도심 이거 아까 말씀한 대로 경찰이 저희들 집회 장소를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막판까지 장소 때문에 아마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일찍이 공지하기는 7월도 이틀 전에 공지했거든요. 그건 뭐 불법으로도 해야죠. 네, 그래서 8월도 일찍 공지를 못하고 네. 그때 되면 이제 불법을 할지 말지도 포함해서 판단할 텐데 어쨌든 서울 도심에서 8월 12일 날 3시 30분에 2차 본국민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아무래도 날이 많이 덥고 아. 여름 휴가 뒤끝이기도 하고 이래서 네, 조직 준비하고 있는 대우는 한 15,000에서 2만 생각합니다. 2만 정도 최대. 예. 그럼 뭐 예상을 깨고 더 모일 수도 있긴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준비되어 있는 노농빈이라고 하는 조직 외에 이제 촛불 시민들이 어느 정도 결합하느냐가 네. 7월 1차 총파업 흥행을 이어 8월 이제 본국민대회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1차 총파업은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때 총파업을 할 때 내세웠던 그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요구사항들이. 네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7월 총파업. 일단 민생 생존, 민중 생존을 지키자는 민생,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해고염수를 중요한 의제로 걸었습니다. 후쿠시마. 예. 그래서 해고염수는 단지 노동만의 현안은 아니지만 그렇죠. 국민들의 현안인데 민주주의 총파업 주요 의제로 해고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넣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여론전을 많이 했죠. 노동자가 왜 해고염수 때문에 파업을 하냐. 노동자는 오염이 안 됩니까? 이건 정치 파업, 불법 파업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예, 그런 의제로 수행을 했고 8월도 여전히 해고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고염수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월 16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 진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북이 그냥 벼르고 있잖아요. 입장을 천명했죠. 이번에 또. 그래서 8월 초순 중순부터는 또 가파르게 전쟁 위기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아마 주요한 의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걸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 민주노총이 한때는 약간 경제투쟁에 몰입하는 약간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거, 임금 인상 뭐 이런 쪽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입을 다물거나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속에서는 쟤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애들이다. 민주노총은 이기적인 집단이다. 또는 뭐 귀족노조다. 이런 이제 악선전들이 먹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고 대중조직이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 노동자 권리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월호가 터졌을 때 사회적 의제가 굵직굵직하게 터질 때 그 광장을 채우는 건 사실은 노동자가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노동자입니다. 박근혜 퇴진 때도 그랬고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전면에 걸고 자기투쟁을 거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여러 주요한 사회를 변곡점의 투쟁에 언제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강제징용, 강제노동자 문제를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은 거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민주노총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노총에서 2014년 일본의 강제노동을 끌려간 노동자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15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고 대의원대에서 2016년 처음으로 일본에 1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한 사회적 복무, 또 사회정치적 복무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도 네. 냈고 그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남북 교류가 영권이었을 때 네. 가장 먼저 1호로 돌파한 데가 음. 민주노총 남북노조 통일축구대회였습니다. 네. 평양에서 했습니다. 2015년. 네. 이런 흑색 선전이 어마어마하게 네.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네. 이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문제, 음. 특히 이제 윤석열 몰아내는 거겠죠. 네. 여기에 선봉에 우리가 서고 있다. 그럼요. 이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총파업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뭐 기대가 좀 있는데 네. 8월 15일 그 투쟁 2차 범국민대회 이후에도 투쟁 계획이 쭉 혹시 잡히신 게 있는 건가요? 네. 속된 말로 8월 10일 2차 본국민대회가 대박이 나야 아, 하반기 투쟁으로 가는 길목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희들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의제로서는 아까 해고염수가 일본도 지금 정부가 망설이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조금, 국민들이 네. 반발이 커지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당연히 해고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요. 싸워야 하고요. 노동으로 보면 중요한 의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 지금 노조법 2, 3조 네. 그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이 계약되는 겁니까? 아니요. 개정된다고. 좋은 쪽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나은 쪽으로. 나은 법, 상대적으로 나은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고 이전처럼 민주당이 그럴 일은 지금 현재 제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배신을 때리지 않는 이상 네, 통과도 될 거다.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텐데 그 다음 가장 윤석열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미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거부권 뭐 다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모든 웬만한 법에다. 그렇죠. 예. 네, 뭐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도 거부권했고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법도 거부권했고 네. 그다음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 노조법 2, 3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이래 되면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퇴진을 전면에 걸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네. 하반기에 중요한 고리의 투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고리의 투쟁이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 2013년 철도 기억하실 겁니다. 민영화 반대를 해서 총파업하고 네, 네. 민주노총 건물을 압수수색 한다고 아. 정말 대대적인 작전을 네. 방불케했던 기억나실 텐데 지금 철도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그렇죠. 정부에서. 네, 지금 민영화 구간을 지금 SRT라고 하는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 중에 있고요. 이 조사 결과가 8월 말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발표된다고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철도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민영화를 막겠다라는 내부 준비는 끝났고 네.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를 함께 막는 힘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 정말 한 획을 걷는 퇴진 범국민대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네. 철도 민영화를 이거 저지를 못하면 네, 윤석열 맞습니다. 정권이 철도만 민영화 하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당연히 민생 파탄, 국가 경제 네. 위기 이것은 더욱 심화될 텐데 아주 중요한 투쟁을 지금 노동자들이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굵직한 의제들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노동자들이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아마 싸움이 시작될 거고 여기에 국민들이 대규모로 붙어주는 싸움의 경로는 좀 전에 말씀한 그 지역이 이제 퇴진운동본부체가 다 건설되고 있어요. 이 모든 지역들이 이 건설체를 중심으로 9월 16일 날 전국 동시다발 퇴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전국 다발. 예. 네, 9월 16일. 지금은 중앙으로 다 올려서 퇴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9월은 9월 16일 날 전국 동시다발 모든 지역에서 퇴진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서 지역의 모든 주민들 해당 지역에 퇴진대회로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실제로 20만이 강장을 가득 메우는 20만. 네. 11월 총궐기, 11월 총궐기. 범국민대회. 범국민 총궐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월 민중 총궐기가 박근혜 정권 탄핵의 시발점 아니었어요? 그럼요. 2015년 그랬죠. 2015년에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었던 총궐기 11월 달이었죠. 그때도 맞습니다. 11월 총궐기가 시발점이 되면서 바로 박근혜 탄핵 투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불을 민주노총이 지핀 건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해야죠.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15년 그 대규모 10만 이상이 모였죠, 사실. 네. 2015년 11월에 10만의 총궐기가 만들어지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물대포로 돌아가셨죠. 분노는 극에 달했고 네. 이 분노를 극에 달한 걸 어떻게든 꺼트려 보려고 한 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물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탄압이 대대적 네.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올 연말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뭐 20만 목표로 하셨다니까 또 뭐 한 50만 원 모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정권에서도 네. 극단적인 탄압을 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과연? 저는 또 한 번의 촛불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진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네. 민중 총궐기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태진운동본부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죠. 예정됩니다. 네네. 탄압했을 때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죠. 네.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만큼 저희가 강단 있게 할수록 그렇게 동요하거나 소극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를 11월 잘 극복하고 넘기면 네. 저는 아마 그때부터는 태진운동부에 너도 나도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20만 모으고 50만 모으고 네. 100만 모으고 계속 집회한다고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방안 같은 거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2016년 박근혜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겠냐?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탄핵 불가하다라는 얘기들을 네, 네.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태진 투쟁이 필요 없냐? 스스로 퇴진될까 할까 안 할 네.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1년 차 되는 정권이. 네. 그럼 뭐 태진 투쟁의 마지막 경로는 뭐냐? 네. 이것에 대한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아. 같이 지혜를 모으고 담론과 대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음, 전제하에 저는 왜 박근혜 탄핵 때만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안의 혁명이라고는 하지만 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켰던 4.19 4.19 혁명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죠. 예. 그럼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죠. 왜 네. 박근혜 탄핵 국면만 가지고 우리 교훈을 찾고 있을까?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있습니다. 6월 항쟁이라고 표현되는 6.25 선언. 예, 6.29 선언. 이때 뭐 탄핵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개헌, 직선제를 쟁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요구사항을 직선제를. 관철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영웅적 항쟁이 네. 어떤 결론을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네. 다각도로 태진투쟁의 마지막 경로, 네. 상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저도 탄핵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네, 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때는 또 그 당시에 탄핵이 쓸모가 네,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했고 네.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우리 국민들이 창조적인 사람들이라서 한 것 또 하는 건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새롭게 또 네. 다른 걸 만들어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뜻을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만약에 끌어내린다. 이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겠지만 이제 끌어내린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또는 어떤 정권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을 갖고 계십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못 넘었던 그 벽을 넘어야겠죠. 그렇죠. 예, 네. 문재인 정권은 결국은 미국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18년 그 훌륭한 남북 선언을 하고도 네. 결국은 못 넘고 깨지 못했던 미국의 벽을 넘는 정권. 미국의 벽을 넘어야 된다. 예. 네, 동의합니다. 그 정권이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이 또 못한 게 있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은 했지만 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했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우리 민주노총 내부를 흔드는 공세들을 오히려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노동 존중이 되는 사회, 네.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권, 음.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 제도,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네. 예, 사회를 만드는 정권, 그 진정한 정권이 민주주의. 네. 저희가 태진투쟁이 하는 이유고 네. 그런 정권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심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뼈대는 그렇게 지금 갖추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요. 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생존권. 네, 네. 생존권과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저는 주장해야 너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전 이재명 대표가 바른사회, 아니 바른사회가 아니라 기본사회, 기본사회를 주장한 것은 상당히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모델로 같이 예. 고민해야죠. 지금은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서 다 밥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취직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네, 네. 할 게 없어요. 네. 네, 이렇게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서고 네. 사회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서로 개인 네. 간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기본적인 최소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네. 당연히 노동존중 사회에는 그게 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존권을 책임지는. 이후 퇴진운동본부가 내세우는 목표가 전 국민에게 네. 공감을 사면 살수록 네. 호응을 얻으면 얻을수록 네. 커질 거란 말이죠. 네. 이 퇴진운동본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 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전 국민이 다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투쟁의 흐름이 만들어진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꼭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